여러분 혹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보셨나요? 인도 소년 파이가 호랑이와 함께 망망대해에서 227일을 표류하며 살아남는 그 놀라운 이야기 말입니다.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함께 작은 보트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저 이야기가 진짜일까? 하고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얼마 전 받은 구독자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이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치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당신은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희망을 놓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잘못된 건가요?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분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파이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호랑이와의 생존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잔혹한 현실의 이야기죠. 실제로는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서로를 해치며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해운회사 조사관들이 파이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파이는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함께 표류하며 때로는 두려웠지만 결국 서로 의지하며 살아남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끔찍합니다. 호랑이는 없었고 대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원 요리사 파이와 파이 어머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벌어진 생존을 위한 잔혹한 싸움.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영화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파이는 조사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죠. 당신은 어느 이야기를 믿고 싶습니까? 조사관 중 한 명이 말합니다. 호랑이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자 파이가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신도 그 이야기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말이 낫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거짓과 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이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을 살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300년 전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등장합니다. 파스칼은 1623년에 태어나 1662년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남긴 팡세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팡세란 프랑스어로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파스칼이 죽기 전까지 단편적으로 적어둔 메모들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지요. 그 안에는 인간과 신, 믿음과 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파스칼은 수학자답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은 마음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 파스칼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수학과 과학을 통해 이성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는 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78살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런데 몇 년 전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김 선생님은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내가 정말 완전히 사라진 걸까? 어딘가에 아내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을까? 평생 과학적 사고를 했던 분이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된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아내가 어딘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합니다.
김 선생님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때로는 논리보다 마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니까요. 파스칼이 말한 마음의 직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파스칼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성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과 감정을 넘어선 인간 존재의 더 깊은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 거죠. 파스칼의 가장 유명한 논증 중 하나가 신존재 내기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파스칼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을 믿는 사람은 무한한 행복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잃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든 안 믿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선택은 신을 믿는 쪽입니다. 잃을 것은 적고 얻을 것은 무한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의 진짜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파스칼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신을 믿으면 이득이다가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겁니다. 인생에는 확실한 답이 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결국 뭘까요? 진실과는 다른 걸까요? 다시 라이프 오브 파이로 돌아가 봅시다. 파이가 호랑이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더 진실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을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227일 동안 망망대해를 떠돌 때 만약 파이가 어차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진짜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파이는 호랑이를 돌보는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리처드 파커에게 먹이를 주고 영역을 나누고 교감했습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가 파이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했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의 문제라기보다 삶의 방향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파스칼도 같은 말을 합니다. 믿음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삶을 어디로 이끄는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66세 이 여사님은 큰 사업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 여사님은 생각했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현실을 봐라. 내 나이에 무슨 재기가 있겠느냐. 하지만 이 여사님은 그 믿음을 붙들고 20년을 버텼습니다. 지금 이 여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사십니다.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빚을 모두 갚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약 나는 안 되라고 믿었다면 정말로 안 됐을 겁니다. 내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결국 믿음은 스스로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무한과 무 사이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 말은 우울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파스칼과 파이는 같은 답을 합니다.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이야기로 채우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무의미가 아닌 의미로 채우라는 겁니다. 남편이 병을 앓고 계신 할머니 사연 기억하시나요?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할머니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하고 남편을 돌보게 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과정 속에서 할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믿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파이는 호랑이를 선택했습니다. 파스칼은 신을 선택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무의미가 아닌 의미로, 죽음이 아닌 삶으로 이끄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파스칼은 마지막까지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팡세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있는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색연구소와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